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어수선하고 어지러웠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필요한 말은 따끔한 질책이겠죠. 바로 그런 따끔한 질책을 해주실 우리 시대의 멘토 한 분 모셨습니다. 임명진 목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요새 정치범은 없었네요. 예전에 목사님 한나라당 윤리위원장 맡으실 때나 네. 지금이나 네. 많이 변했나요? 뭐 하나도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잖아요. 예. 우리 사회가 다 발전하는데 정치만은 자꾸 뒷걸음질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안타까워하는데 이게 무슨 방법은 되긴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 자본 모자라면 외국에서 자본 들여오듯이 또 요즘은 뭐 야구 선수들, 뭐 운동 선수들도 외국에서 많이 들여오던데 예. 정치도 한번 정치인들 한번 수입해 보는 거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은 아웃소싱은 어떻겠습니까? 예, 정치? 아웃소싱도 좋죠. 요번에 요번에 MVP도 외국인 그럼. 도미니카 출신 선수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삼성에. 아니 무슨 뭐 운동도 그렇게 하는데 무슨 예. 뭐 정치라고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글쎄 말이야. 자, 오늘 말이에요. 네. 제가 좀 여쭤볼 첫 번째 얘기가 여의도의 빅딜설이 듣던데요. 네. 이거 혹시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들었습니다, 저도. 네. 예? 네. 그 빅딜설이 뭐냐? 짠. 그러니까 예산안하고 사자방, 네, 4대강 이 뭐죠? 자원외교. 자원외교, 그다음에 방산비리. 방산비리. 이거를 소위 말해서 바꾼다. 그러니까 예산안을 통과시켜주는 국정조사에 여당이 받겠다. 이런 거. 공무원 연금 개혁하고 개헌 논의를 맞바꾸겠다. 그러니까 네. 여당 보고 이거를 받으면 야당이 받으면 야당이 주장 개헌을 여당이 받겠다 이런 얘기고 법인세 인상하고 담배값 인상하고 네. 이거를 맞바꾸는 이건 야당이 주장이고 여당이 주장이죠. 네. 야, 법인세, 담배값. 이 담배값이 훨씬 범위가 넓은데. 어쨌든 예. 이런 빅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정치라는 게 이러나 저러나 타협 아닙니까? 예. 협상이고 타협인데 이제 잘못 얘기하면 잘못 비춰지면 야합이라고 볼 수 있고 좋게 생각하면 협상이고 타협이고 뭐 그런 건데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정치사를 보면 그 협상 예. 뒤에서 뭐 소위 그 야합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방석집에서 옛날에들 앉아가지고 저녁에 뭐 그 옛날에 계파 정치도 있었고 그렇죠. 뭐 당의 지분을 가진 사람이 있어 최대 지분을 가진 분들이 있으니까 앉아가지고 얘기하고 뭐 그래서 이제 정치를 끌어갔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야사 비슷하게 많이 이제 듣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지기는 했거든요. 예. 너무 이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이제 그런 경우를 보는데 저는 원칙적인 면에서 정치는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뭐 국회에서 법대로만 한다는 거 있잖아요. 아니 법을 만들어서 법으로 안 되면 그다음에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 협상. 그래서 야합은 안 되지만 이제 건전한 의미에서의 난 협상은 좋게 봅니다. 저는. 예. 네. 그렇죠. 저도 네. 그러니까 물밑 협상이라는 거 제가 한번 컬럼에도 썼거든요. 네. 그거 나쁘게 봐서는 안 그럼요. 된다 네, 이거죠. 네. 그런 게 정치 과정인데. 그러면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왜 그걸 나쁘게 보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언제부턴가요? 상대를 적으로 봐요, 이게. 네, 그렇죠. 이게 뭐 파트너,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보기 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물밑 협상은 막 적과의 내통, 막 이런 식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욕먹을까봐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네. 네. 전 그게 오히려 지금 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여야가 너무 첨예하게 예. 대립을 하고 협상이 없고 예. 사실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거든요. 자기가 주장하는 거를 100%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어떤 주고받는 거고 그렇죠. 조금씩 나가는 거고 예. 이게 정치인데 그동안 우리가 이원 정치다운 정치를 보지 못했어요. 물론 여기에 이 세 가지 중에 조금 좀 저건 아니다 그러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저는 사실 법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담배를 피거든요. 예. 담배값 인상만 자꾸 눈에 들어와요. 저는 지금. 그렇습니까? 예. 이 담배값 인상과 어떻게 법인세하고 이걸 같이 놓을 수 있을까? 그거는 정당하게 주고받아야 되는 법인세를 놓고 어느 정도까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런 건 협상의 대상이 되지만 담배값 인상하고 여기에 법인세 참- 인상하고 그걸 협상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좀 같고 그래요. 뭐 나머지는 뭐 함직한 일이다. 뭐 그렇죠. 저는 예.
예. 그리고 사실 참 그렇거든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예산안은 만약 야당이 반대하고 이래도 12월 2일 날 자동 상정돼 있지 네, 네, 않습니까? 예? 이것도 물론 철저히 뒤져야 되는 건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 전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네, 제가 전문 분야가 뭐가 있습니까? 전문 분야가 있죠. 네. 국회의원 특권 분야. 이거 전문 네, 분야 네. 아니세요? 네, 네, 네. 근데요. 자, 보수혁신 위원회의 김문수 위원장이 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제 의총에서 네. 우리 이러이러한 거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 화면으로 정리를 화면 한번 주시죠. 그래픽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입니다. 네. 근데 이게 불체포 특권 폐지라기보다는 이제 국회의원들 왜 체포 동의안 가결할 때 이걸 좀 더 쉽게 하자는 그런 취지고, 네. 출판 기념회 전면 금지, 네. 무노동 무임금 적용, 네. 그리고 국회의원 겸직 제한 금지, 네. 세비 동결, 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구 획정위 설치. 네. 자, 이거 제가 볼 때 다 맞는 얘기거든요. 네. 다 맞는 얘기인데, 의원들이 반발이 만만치가 않은 모양이에요. 그런 어떻게 것 보십니까? 같더라고요. 네. 우선 저는 어제 보수 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안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엽적인 안이다. 예? 지금 우리가 혁신해야 될 것이 얼마나 정치에 혁신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 지엽적인 거 이런 걸 가지고서 그렇게 무슨 큰 것처럼 하는 건 좀 잘못이다. 예를 들면 선거구제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 이게 들어가 아주 있죠. 선거구제. 물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 맡긴다면 그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은 좀 너무 지엽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는 참 처음에 가지고 나갈 때 힘들 거다. 이게 국회의원들의 아주 이해관계에 첨예하게 얽힌 건 사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 보고 야 너 생선 먹지 마라. 생선 가게는 지키지만 먹지 말라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고양이한테. 그렇죠. 그거 누가 그거를 한다고 그러겠습니까? 저거를 말이지. 가지고 나가는 게 이상한 거죠. 예. 네. 네. 근데 우선 첫 번째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그거요. 네. 그게 시한 내에 한다면 자동 부결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가결로만 국회법 바꾸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부정적인 인상을 안 가진 모양인데 네. 출판 기념회 전면 금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김문수 위원장 보고 당신은 3번씩이나 하고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 예, 들었습니다. 근데 이 출판 기념회가 근본적으로는 출판 기념회 금지하는 거는 좀 그렇죠. 그러나 지금 출판 기념회라는 게 그게 음성적인 정치 자금을 모으는 이제 그런 거로 변질됐지 않았어요. 네. 아니 어떤 유력한 국회의원이 출판 기념회 한다고 다 초대장 돌리면 어떤 사람이 감히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서 이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출판 기념회의 제도 자체는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정당하게 신고를 하고 누가 냈는지 신고를 다 하고 세금 낼 거 있으면 세금 내고 예.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마 금지하는 것 자체를 혁신안으로 내놓은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거 근데요, 아닌가. 이거 네. 금지시키면 서예하고서 서예전하고요. 그렇죠. 사진 찍고서 사진전하고 별거 다 해요. 네. 그러니까 방법은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니?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이 좀 웃기는 게 뭐냐면 네. 회의 안 해도 일은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요 무노동 무임금 적용 요걸 거부하면서 꼭 회의를 해야지 일하는 건 아니다. 이런 논리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거 맞는 논리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무노동 무임금 전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좀 살펴봐야 돼요. 예. 이게 우리나라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GNP 대비 5.5배랍니다. 맞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받는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 말고는 없다는 예. 겁니다. 보통 미국이나 유럽도 2배에서 2배 정도를 받는다는데 맞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얘기하기 전에 이거 세비 조정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무슨 내년에 동결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반발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국민들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돈을 얼마나 받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자신만 받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국회 예산 중에 상당한 부분이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좌진들 다 인건비로 나가거든요. 사실은 외국에서는 인건비보다는 정책 개발을 하는 일에 국회 예산이 쓰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노동 무임금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국회의원들의 맞습니다. 세비를 내려야 된다 이거 예. 조정해야 된다 그러는데 물론 뭐 국회의원들의 이제 뭐 그 반발이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하고 외국 국회의원들하고 쓰임새가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 우리나라 국회는 어떤 쓰임새가 글쎄요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쓰임새가 아유, 다르다. 뭐 다 제하고 나면 뭐 받는 돈을 만든다. 뭐 그런 예. 얘기를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난 그건 어디에 쓰이는지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무노동 무임금 얘기하기 전에 근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세비 문제부터 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만큼 생각해요. 말씀 맞네요. 뭐이 얘기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상당히 싫어하겠지만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더한 얘기를 하면 되죠, 뭐. 아, 네. 국회에서는요, 국회의원 그 세비의 절대액수만 비교해서 우리가 조금 받는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그 1인당 GDP 대비로 따져야 되는 것 하나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스웨덴은 3-4명이서 방 같이 쓰는데, 네. 지금 뭐 쓰임새가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네. 아, 우리나라는 의원들에 있어서, 물론 유럽도, 독일도 그거는 줍니다만, 그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 근데 네. 예전에요, 독일 국회의장이 여자였었는데, 네. 그 여자의 남편이 그 차를 몰고 주유소 한 번 갔다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세비 말고 예. 돈으로 받는 거 말고 예. 그리고서 받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아, 그럼요. 예? KTX 그거 뭐다뭐 공짜 예. 뭐 이거 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런 거를 비한다고 그러면은 난 무노동 무임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부터 더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겸직 제한 이것도 잘했죠. 확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럼요. 그럼 정의화 국회의장이 아주 잘했더라고요. 근데 이걸 조금 확대하자는 것이 또 김문수 위원장이 아니었었는데 더 저는 좋죠. 설득력이 예를 있다라고 들면 무슨 보는데. 뭐 국회의원들이 지금 나라 일을 하기도 바쁜데, 예. 예? 나라 일 하기도 바쁜데 그거 다른 일까지 하느라고 정신 없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뭐 세비 아까 무노동 무임금 얘기했는데 그건 그만두고 난 보너스나 좀 안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보너스라는 건 말입니다. 이 일을 하고 무슨 성과가 있어야 보너스를 가져가는 건데 그렇죠. 맨날 놀고서는 또 보너스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는 도대체 뭐 하는 일인가. 무노동 무임금 하기 전에 이 혁신위원회에서 세비 조정을 해야 된다. 보너스부터 없애야 된다. 이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보좌관 제도도 정책 기능을 살리려면은 아예 보좌관 풀 제도를 운영을 하든지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예. 됩니다. 지금 뭐 신문에 이따금 나서 보도가 된 것이지만은 예. 어떤 국회의원은 자기 보좌관 월급 깎아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뭐 돈 정치자금 쓴다는 예. 비자금 만들어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또 경우도 어떤 있다고 국회의원들은 자기 무슨 뭐 자녀들 친척들 다 보좌관 이름으로 등록을 해놓고 돈을 받아간다고 그러니까 처절하게 사는 거죠. 아주 생활력이 뛰어난 분이죠. 그러니까 예. 지금 무노동 무임금을 그런 얘기할 처지가 분은요 아닙니다. 국회의원 지금. 안 해도 그냥 어디 가서든 잘 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생활력이 있으면 예 대단합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조금 좀 그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봉사 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죠. 예? 예.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럼 돈 예. 벌려고 가면 돈 벌려면 장사해야지 뭐더러 국회의원 갑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봉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좀 깨끗해질 때까지 우리 목사님께서 좀 열심히 옳은 소리, 고든 소리, 쓴 소리, 바른 소리를 해주시죠. 들어야죠. 예. 들어야 무슨 바른 소리를. 아, 들어야 된다고요? 아니, 하나만 합니다. 자주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예,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